2023년 5월 24일 현재 시간 6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튼기입니다. 네, 24일자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들과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1328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 468억 원, 프로그램이 459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857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2298억 원, 외국인,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502억 원, 기관 750억 원, 프로그램이 1122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죠.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꽤 많이 매도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오늘 매수가 많았다는 점. 기본적인 아마 증시가 상승했을 때는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증시가 좀 하락했을 때는 개인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물려 있었던 종목들을 매수했을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의 영향인지 하락세가 좀 나왔죠. 그래서 보합으로 좀 유지는 됐었지만 그래도 좀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 일단 강했던 테마 측량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밀공급량의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주목도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들은 한탑과 신성홀딩스, 사조동아원, 대한제당 우, 그 다음에 서울식품, 그리고 누보, 미래생명장, 고려산업 정도로 좀 나눠봤습니다. 기타 종목들도 있겠지만, 샘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슈에 좀 부각이 꽤 많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중요했었던 측면은 역시나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했던 이제 밀가루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밀의 이슈가 좀 나왔었죠, 어제.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아마 거의 오전쯤에 굉장히 주목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 이제 식량주 중에서도 이제 한탑과 신서울닉스, 그 다음에 사조동아원, 그 다음에 서울식품은 밀 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분류를 좀 해놔도 좋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존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했던 테마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제 중국 코로나의 재확산 때문에 코로나 테마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였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의 모더나가 큰 상승을 보여줌에 따라서 아마 다시 한번 확산될 거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전달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은 메가이CS하고 메디아나 진시스템 PCL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메가이CS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 관련주죠. 그래서 국내에서 중국 쪽에 호흡기 치료제를 이제 공급한 적도 있었죠. 한 700대 정도를. 저번 코로나 테마가 재부각되었을 때 가장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맥 ICS가 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후발주성의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심장 충격기와 환자 감시 장치 등을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죠. 그다음에 진시스템, 코로나 진단키트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스마트 체크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PCL, 코로나 재확산 시에 마찬가지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원 키트를 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목도가 호흡기와 그 다음에 진단키트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했던 테마 세 번째는 이낙연 정치 테마주인데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배운 게 좀 정치이고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이제 발언으로 인한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일정들을 정리한 뒤에 이제 복귀성이 좀 보여져서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지금 사실 이제 이낙연 내용은 3일 전부터 사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월요일부터 거의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남국 코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삼부토건하고 남선알미늄, 남아토건 정도로 분류를 해봤고요. 삼부토건은 사실 지금 재건 테마로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낙연 테마로도 불리는 종목이죠. 원래 이낙연 종목으로도 불렸었던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아마 좀 더 부각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선알미늄, 이낙연 테마 종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딱히 정치 테마주들은 뭔가 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적어놨지만 뭘 하든 어떤 거를 하든 의미는 크게 없고, 일단 이낙연 이제 전 국무총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치 테마주에 엮인 게 좀 뭔가 학연이나 또 과거의 친분, 또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알미늄으로서도 분류가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정치 테마주의 또 색깔이 조금 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의미는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연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남아토건 마찬가지로 이낙연 테마 종목으로 불리면서 후발대인 좀 느낌이 좀 들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남아토건이 이낙연 테마가 당시에 주목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좀 기억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삼부토건이 너무 강세이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저쪽으로 좀 몰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가 남선 알미늄으로 되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권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했던 다음에 CCS, 탄소 포집 저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탄소 포집 저장 CCS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산통부, 동해가스 연간 120톤 이산화탄소 포집을 저장하는 사업을 내달 1일에 신청을 해서, 신청 예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클라우드 에어하고 에코바이오, KC 그린홀딩스, 클라우드 에어는 조금 신선한 재료로 보이죠. 2조 규모 탄소 포집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탄소 포집 상용화로 인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오후장에서 나왔었던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테마주죠. 근데 이제 근래에는 그렇게 불렸었지만 사실은 탄소 배출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KC 그린홀딩스, 탄소 배출권 거래제 관련주로 불리면서 탄소 포집 주목도에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탄소 포집이라는 테마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캠트로스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 코트렐도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종목을 딱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테마성이 아니라면은 대장적인 그러니까 큰 상승이 몰린 애들만 주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는 신선한 좀 재료이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이 좀 많이 몰린 곳에서가 좀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자, 그다음에 기타 종목들 기가비스하고 루닛, 그다음에 상신브레이크, 태양건설하고 동부건설을 나눠봤습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마죠. 증거금 10조가 좀 몰리면서 주목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었던 신규주였습니다. 상장하기도 전에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신규주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기관들 수요 예측과 그다음에 투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단으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죠. 그래서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결국에는 보여줬습니다. 근데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였던 CU박스나 모니터랩처럼 첫날에 완전히 급락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만큼 좀 힘을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루닛, 의료 AI 테마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어제 루닛 CEO의 발언 이슈가 좀 있었죠. 루닛을 앞으로 좀 더 성장하게끔 하고 시가총액을 좀 늘리겠다는 그런 포부와 더불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암 치료를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목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신 브레이크,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 인근 부지 확보에 따른 이슈로 부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브레이크 생산 업체 1위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건설 같은 경우 태양건설에 참여한 DLENC 컨소시엄이 남해와 여수로 있는 국도건설 설계 적합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있었고, 태양건설도 마찬가지겠죠. 우선주니까요.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시가 좀 나오면서 갭이 많이 뜨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이 좀 나온 거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에셀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도로 확장 사업 수주 공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장중에 나왔었던 중요한 이슈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녁에는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